이거는 배임이죠. 확률이 진짜 범죄자에 가까운 거 같은데. 나는 저 한율 변호사처럼 안 해야지 라고 해서 술자리에서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인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그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에 딸려오는 거라서 그거는 그 인간의 범죄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실제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많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많고. 사실 예전에 했을 때 로펌 변호사님께서 이제 뭐 잠시 한눈을 돌리셔서 그분의 이제 와이프분이 로펌에 또 3사도 또 새로운 사건이 시작을 하죠. 네네. 그놈의 술만 안 마시면은 옛날 남자치고는 가정폭력을 겪으신 아내분이 따님이랑 오셔서 되게 상담을 하는데, 사실 제가 느꼈을 때 신입 변호사분이 너무 선을 넘는 게 아닌가. 변호사분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로 조언을 하시는지 실제 선이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변호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한유리 같은 변호사도 있고 차은경 같은 변호사 있는 것처럼 맞아요. 좀 다른데, 일단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차은경 변호사한테 엄청 혼났죠. 인격 분리해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차은경 변호사님의 말이 곱씹어 생각해 볼수록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인간 한유리가 한 생각을 변호사 한유리가 모르게 하라. 뭐 이런 말이었는데, 저도 약간 이게 의뢰인에게 공감하고 완전히 그 마음을 좀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의뢰인한테 하는 말에 대한 거였잖아요. 일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공감해서 의뢰인이 막 욕하고 화나고 했을 때 맞아요! 그 나쁜 새끼! 막 고소하세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의뢰인이 지는 건데 내가 뭐라고 그걸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차은경 변호사님이 확실히 성숙한 선배 변호사님이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PD님도 느끼셨겠지만 신입 변호사가 좀 선을 넘고 있죠. 네, 그리고 일부러 저런 선 넘는 변호사를 좀 표현하려고 지금 저 장치를 만든 것 같은데, 뭐 제가 최근에 뭐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보통 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데, 어제 의뢰인은 막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분 뭐 집에 가서 뭐 따님이랑 이야기하면 또 안 할래요. 근데 또 옆에 가서 옆집 아주머니랑 이야기하면 또 할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 드라마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정을 자꾸 저한테 미루시려고 하길래 나는 저 한율 변호사처럼 안 해야지 라고 해서 무엇을 결정하시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한번 조언 드렸던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연차 때는 좀 한율이 같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론적인 배경만 많이 알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든 될 것 같고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의뢰인한테 적극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또 의견을 하고 또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겪는 그 고통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함부로 어떻게 하는 게 너한테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인격 분리라는 얘기는 제가 듣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도 악인이라든지 범죄자를 살려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오는 것처럼 뭔가 두 분도 어떤 딜레마에 대해서 조금 맞아요. 야, 이거 술자리에서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다 물어보죠. 뭐 변호사 아닌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아니 진짜 너 그렇게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도와줘? 나쁜 놈을 어떻게 대변하냐, 양심의 맞아요. 가책도 없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지점을 고민 많이 했는데 솔직히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변호사 윤리 시간 우리 학교 때 배우거든요. 법조윤리 때. 그때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는 사람 자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권리, 인권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그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에 딸려오는 거라서 그거는 그 인간의 범죄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 인간이 가지는 기본 권리가 지당히 보호받아야 되는 그 범위를 변호사들이 보호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생각으로 좀 쉴드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 자체는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만큼의 형을 받아야지, 자기의 방어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 행위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난 이제 그 합당한 형벌을 위해서 내가 변호하는 거다 뭐 이렇게 저는 커버를 치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변호사로서는 이거 도와주고, 인간으로서는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나쁜 놈, 메롱 이렇게 하면서 또 변호사로서는 우리 의뢰인이 얼마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러기 부부에 대한 얘기죠. 사실상 이혼이었던 두 부부가 재산 분할로 이제 오게 됐는데, 기러기 부부에서 별거 부부 프레임을 바꾸면서 기러기 부부가 아닙니다. 별거 부부입니다.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었던 경우인데, 이제 차은경 변호사가 이제 용어를 바꾸죠. 원고와 피고는 기러기 부부가 아닙니다.
별거 부부입니다. 저는 이거는 네, 변호사들이 정말 잘 써먹는 방법 중 하나고 정말 잘하는 변호사님들이라면 이 방법을 되게 잘 써먹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사건에서도 그 프레임에 맞아요. 대한 네. 전략을 한 번 더 사용하죠. 맞아요. 불륜이 아니라 외도가 아니라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네. 키워드로 이거는 네. 상대방은 두 집 살림이다. 너무 키워드 좋지 않아요? 두집 살림이다. 그쵸. 네. 일반적인 외도가 아니다. 두 집 살림이다. 라고 이제 프레임을 바꿈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세를 짜는 거죠. 네. 정말 유능한 변호사예요. 네, 이제 그 이후의 화들이 좀 기대됩니다. 맞아요. 네. 상대 피고인 측이 그 장난을 찾아와가지고 합의를 요청하면서 뭐 50%까지 필요하지가 않다. 그냥 20%만 좀만 이렇게 챙겨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실제 이런 일이 맞나요? 있어요? 사실 상대방이 근데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연락 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없는 사건은 아니고요. 뭐 찾아오는 경우까지는 잘 못 봤는데 예. 의뢰인이 이제 변호사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뭐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연락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는 뭐 너무나 그 일반적인 과정이라서 네. 있는데 종종 그런 경우도 있는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 오. 그 의심을 많이들 해요. 오.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 그 송정 씨 사건에서도 뭐 변호사들이 뭐 얼마 합의금을 떼어 받아서 뭐 합의를 유도했고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걸 듣도 보도 못했다. 네, 네. 합의가 왔을 때 만약에 그 합의하는 안이 그 재판보다 좀 좋아 보인다고 판단이 됐을 때 우리 의뢰인한테 합의하시죠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소리를 듣죠. 너 상대방이랑 이야기하더니 무슨 뭐 먹었냐? 그렇지. 의심을 받지. 맞죠. 네. 이게 최선의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안하는 건데. 합의는 네. 진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혼팀에서 더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입 변호사 한유리가 별 변호사 차은경을 찾아가서 이혼팀에서 일하기 어렵다. 와 정말 이게 단단한데. 용감하죠. 이게 21세기야? 이게 맞아? 자, 아주 선진적인 로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일단은 상상도 하기 어렵고 제가 다녔던 좀 큰 로펌에서는 팀을 바꿔달라라고 하면 일단은 대표님들이 뭐 벌써 그런 얘기 아니야. 한 2년 후에 찾아와라 라고 하죠. 근데 맞아요. 제가 그 팀 바꿨던 사례 중에서 조금 극단적이었던 거는 그렇게 나중에 해주겠다라고 한 게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7년 만에 팀을 바꿔줬던 그런 저희 친한 선배 변호사가 계시고 거의 바꿔주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회사에서도 소속 변호사한테 일을 주지만은 키우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혼 팀에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갑자기 또 딴 팀 간다고? 맞아요. 예, 이건 좀 황당해 할 수 있죠. 예. 나는 한율이 뭐 금수저인 줄 알았잖아. 아, 그렇죠. 뭐 좀 믿는 구석이 있나? 그러니까 예. 뭐 대표 딸인가? 그렇죠. 그러면은 당당하게 네. 바꿔줄 수 있죠. 상대 측에서 장나라 대표도 바람을 핀 것처럼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신입 변호사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면서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이러면서 약간 설득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최선의 확인 의무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많이 하시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최소한의 확인 의무라는 말 워딩보다는 그 행위는 많이 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저희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 측에서 예상치 못한 얘기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의뢰인한테 이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확인해야죠. 확인해야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 막 일에 몰입해서 하다 보면 좀 날카롭게 마치 경찰처럼 이렇게 막 앉혀놓고 이게 맞습니까? 왜 그러죠? 말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쏘아붙이면 우리는 그게 필요한 과정이라서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변호사님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내 편 아니었어요? 맞아. 내 편 아니었어요? 진짜로 네. 저는 갑자기 막 그렇게 하다가 울어버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엄청 파트너 변호사한테 혼났던 일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의뢰인한테 확인해야 되고요. 사실 그때 말 안 해줬잖아요. 왜 지금 말해줘요? 그래서 저도 좀 속상한 거죠.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대비를 했을 텐데. 예. 맞아요. 뭐 최소한의 확인은 뭐 저건 신입 변호사니까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 그 남자분한테 이제 신입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장나라 배우의 어떤 신입 때부터의 모습을 되게 존경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존경스러운 선배님에 대한 에피소드 두 분한테 또 있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말. 우리 선배가 내 미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로펌에서 퇴사를 하죠. 나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몇 년 후 저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밤낮 없이 막 애기 얼굴도 못 보고 퇴사를 하죠. 근데 뭐 반농담이고 진짜 근데 그런 선배들이 계시죠. 저도 맞아요. 정말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매번 이제 찾아뵙고 하는 선배님이신데 혹독하게 가르치셨어요. 막 진짜 막
야 이 새끼 뭐 기록 이만한 거 막 던지고 컴퓨터 치고 엄청 빡세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 또 일은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것들을 뭐 아직까지 쓰고 있을 만큼 네, 존경하시는 분들이죠. 저도 이제 몇몇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 떠오르는 분들이 다 뭐냐면은 정말 혹독하게 가르쳐 주신 제가 서면서사 가면 빨간 펜으로 막 다 칠해주시고 예,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다 해주시고 예. 아니 근데 우리 나중에 채용 못하는 거 아니야? 저기 가면 저렇게 혹독한 거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이걸 했을 때 약간 감동적인 느낌의 어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진짜 깔끔하고 잘할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색을 클라이언트한테 절대 안 하는 모습 야 저게 진짜 변호사다 그리고 저렇게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맞아요. 저도 되게 존경하는 선배 변호사님들을 보면은 그쵸 일과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 모두 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분은 정말 생리적 변호사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상대 측에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신입 변호사가 그 상대 측에 가서 따지죠. 명예훼손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자기는 그냥 거기에 대한 의심을 뭐 소송을 한 것뿐이고 기사는 기사 일을 했을 뿐이다. 언론이 수단화가 되면 안 되지만 가끔씩 보면은 언론을 태워야지 좀 주목을 받고 그 주목을 받은 뭐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부담을 느껴서 조금 더 사건을 많이 바라보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너무 억울한데 이게 묻힐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제보도 하고 언론에 좀 소스도 많이 흘리고 해서 프레임을 형성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마법의 단어가 있잖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네, 그래서 언론도 같이 해서 이걸 해결하면은 하는 방법이 또 있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건 안 될 게 또 언론이 취재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잘 들여다보게 되고 조금 더 사건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언론 플레이가 되면서 또 웃긴 게 장나라의 이제 남편이 의사를 잘리는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요. 부당해 거죠. 업무랑 상관없는. 형사 피의자도 아니고 예, 이혼인데 지금 뭐 간통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로펌에서도 뭐 간혹 그런 불륜 사건 같은 게 회사에서 있으면 나가요. 합의하에 예,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예전에 S사에 관련 직원에 대해서 이제 뭐 변론을 한 적이 있는데 피의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관용 원칙이라 그래서 이게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퇴사를 종료하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렇게도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사건 때문에 막 드라마에서 바람핀 회사, 때 찾아가가지고 막 거의 회사에 망신을 주기도 하고 아,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실제로 좀 궁금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직장에 찾아가서 막 난동 피우고 하는 경우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많고. 사실 예전에 했을 때 로펌 변호사님께서 이제 뭐 잠시 한눈을 돌리셔서 그분의 이제 와이프분이 로펌에 찾아오셨던 일은 있어요. 오셔서 뭐 이것저것 여쭈시더라고요. 네, 본인도 행시거지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또 위장이용 대표님들도 혹시 못 받은 또는 안 받은 이런 돈들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그 장면이 한요리가 진짜 이건 업무상 배임이다. 네. 회사가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데 네. 막내 변호사가 이거를 거짓말로 묻어서 없앴다. 이거는 배임이죠. 네, 한요리 진짜 범죄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 네. 팀 바꿔야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자기는 지금까지 뭐 이혼 사건 맡으면서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사랑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그게 모든 장면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위장 이혼이라는 제도를 좀 너무 미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위장 이혼이라는 게 결국에는 거짓으로 이혼, 그러니까 사회 제도를 거짓으로 활용한다라는 거고 빚을 좀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한 건데 그러면 그 빚은 채권자들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이혼, 위장 이혼에 대한 문의가 좀 많죠. 많죠. 그러니까 위장 이혼 하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빚이 나한테 있는데 내 와이프한테까지 이 빚이 넘어갈까봐 미리 재산을 넘기고 갈아서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재산 분할도 증여세를 또 면탈을 할 목적을 하죠. 왜냐면 증여세 이제 황혼 이혼 같은 경우에는 큰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거의 막 50%씩 나올 텐데 재산 분할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 증여의 이용할 수단으로 수 또 있죠. 활용하죠. 맞아요. 뭐 사실 받는 돈. 로펌에서 성공보수 못 받는 건 정말 비일비재하죠. 혹자는 내가 지금 못 받은 채권만 모아도 뭐 차를 사겠다, 뭐 집을 살 정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로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네. 받는 건데 네. 또 그걸 못 내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저희도 그래서- 있고요. 진짜 변호사님 이렇게 많이 바쁘실까? 아. 정말 야근도 많이 하고 가정에 소홀해서 이제 뭔가 음. 아내분들이 좀 섭섭하신 부분이 많은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미안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배들을 보면 퇴사한다. 아, 네. 엄청 바쁘죠,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일날 퇴근이 어렵다. 그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치. 화요일날 출근하면은 늘 수요일날 퇴근하고 수요일 아침 출근하면은 목요일날 퇴근하고 늘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일하는 게 너무 비일비재하다. 맞아요. 로펌 있을 때는 뭐 당일 약속 취소는 진짜 다반사고 맞아요. 어디 뭐 같이 놀러 가서도 놀이공원 가서도 계속 전화 받고 있고 당연히 이제 상대방은 흥 떨어지죠. 너 나랑 놀러 하니 뭐 하는 거냐. 너 와이프랑 놀이공원 간 적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또 운전 그 법인차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재판 갈 때 실제로 이렇게 막 의전을 많이 받으셨는지 이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플랫폼에서는 재판 갈 때 이제 기사님이 공식 의전 차량이자 지구공에 탁 타가지고 밥 먹을 때도 기다려 주시고 네, 맞아요. 네. 완전 에스코트 다 하시죠.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과 같이 움직일 때 대표님 앉아 계시고 이제 어서 옆에 딱 똑같이 한지경 변호사 근데 앉아가지고 저 로펌도 할 때는 그냥 혼자도 다 했던 것 같아요. 신청할 수가 어. 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 재판 있습니다. 기사님 배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배정을 해주세요. 저도 했는데 저 혼자 움직일 때는 저 소나타가 오죠. 그렇지. 물론 차가 좀 달라서. 네. 소나타가 오죠.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 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의전을 저희는 직접 운전하죠. 저희는 셀프 의전. 네, 그래서 재영아 고생했어. 그렇죠. 아니, 저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이라도 해볼까. 저희가 이렇게 뭐 굿파트너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요. 예, 뭐 앞으로도 이 드라마 보면서 뭐 중간중간 좀 재밌는 이슈가 있으면은 다음에 또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전반부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변호사들의 조은. 정재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